전세 가격 상승세. 전세값이 89주 연속.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파동 수준을 넘어 폭등으로 치닫고 있다.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약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제도.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요즘 주택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보고 서민 주거 대책의 해결책은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그러니까. 예, 오늘 아주 유독 네. 갑자기 추워져서 그래요, 사람들의 어제, 옷차림이 아주 두터워졌어요. 어제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해마다 수능 한파 하는데 이번에도 수능 시험 맞춰서 한파가 왔습니다. 네. 한파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전세를 구하는 분들에게도 한파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울 때죠. 그게 서울의 네. 그 아파트 전세값 평균 전세값이 한 3억이 넘었습니다. 3억이면 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매매가 아파트 매매가에 예. 한 80%를 넘어가고 있어요. 전세금이. 전세금이. 그게 전세금이 상당히 가령 5억짜리 아파트가 네. 전세금이 뭐 4억, 4억 5천. 그러면 결국은 전세와 사는 거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까지 오르게 네. 되니까. 네. 그리고 이 전세 고공행진은 지금 5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이 서민들의 고통이 네. 지금 가중되고 있죠. 어쨌건 요즘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이게 정말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을 내놓았어요. 예. 그런데도 뭐 역부족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그냥 막 힘든 거 봐요. 서민제 주거 대책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인데 네네. 그것이 결국은 잘못하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자리에 있는.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면 그대로 또 문제가 있고 네. 또 부동산 경기를 낮추면 낮추는 대로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니까 예. 그 시점을 잘 맞춰서 정책을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정부 정책엔 역부족이 있고 네. 결국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국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결국 공급을 늘리는 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제 교회 사택이지만 교회 사택이 전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오르면 또 오른 거 해줘야 되고 또 그렇죠. 오른 거 해줘야 되고 네. 교회 또 목사 입장에서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전세금 고공행진의 그게 그렇습니다. 5년째라면서요. 예. 아유 그러면 뭐 이 좀 어느 정도 진정도 돼야 되고 정부도 많은 대책을 내놓았을 것 같은데 뭐 나아질 기미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세금 고공행진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 네네. 이 결국 전세집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 전세집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량이 적은 이유는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서 네. 집주인들이 결국은 전세를 놓기보다는 네. 차라리 월세로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전세가 월세로 자꾸 돌아서고 있고 네. 또 반전세라고 그래서 반월세, 이제 반은 전세값하고 반은 월세. 네. 네. 그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 돈 넣느니 월세 받겠다는 취지죠. 네. 그래서 전세 물량이 적고 또 전세 수요자들은 네. 네. 사실 5억짜리가 4억 5천이 전세금이면 5천만 원만 결국은 대출 받으면 또 살 수도 있잖아요. 사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사지 않는 이유는 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집을 사죠. 근데 그래서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들 전세로 있는 한이 있더라도 집은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로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네. 또 전세를 내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적고 다 아니 월세 근데 내니까. 변호사님 나 이게 참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전세값은 올라가는데 예. 집값은 내려가요? 예. 그럼 결국은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값도 그거에 맞춰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전세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네. 전세집에 있다가 전세금을 올리면 결국은 그 주변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변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그래서 전세금 집값이 내려간다고 그래도 네. 대폭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니까
전세금은 집값 내려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서 어떤 경우는 집값하고 전세금이 역전되는 데도 있었어요. 네. 그 집값은 5억인데 전세금은 한 5억 2천 이런 경우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조금 그런 얘기 나왔는데 말머리에 예,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게 독특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그 제도인데 예. 그 전세라는 건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주고 자기는 집을 그 집에서 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세입자한테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나 빌려서 마찬가지. 결국 그 이자는 상대방이 집 사는 임대료와 전세 보증금의 이자를 서로 상쇄하는 네. 그런 형태예요. 근데 외국은 이제 렌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렌트 제도는 한 달에 얼마씩 월세가 내고. 200이다. 예. 그러면 2년 렌트면 예. 2년치 렌트 이게 4,800이죠. 예. 그걸 일시에 줍니다. 그래요? 예, 일시 렌트는 그렇게 일시에 주고 매달 2년을 매달 내는 게 아니고. 예, 매달 내는 건 이제 월세로 내는 월세, 것이고요. 예. 외국의 렌트 제도는 일시에 다 주고 그리고 2년을 살면 그 렌트 비용이 다 소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집을 살 때 그 네. 돈을 줬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 돈을 돌려주잖아요. 네. 그럼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거기 이제 금리도 아주 낮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 내가 2년을 집 살았는데 네. 준 돈을 그대로 돌려주니까 예.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토지 공개념이란 예. 말이 있잖아요. 예. 주택도 좀 그런 개념. 그러니까 재산 증식이라는 투기가 아니라 정말 주거 목적으로 예. 정말 그것이 가정이 거하는 어떤 예. 주택. 참 이렇게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이제 참 예민한 문제인데요. 네, 네, 이 토지 공개념 하면 네, 결국 토지는 공적으로 모두 다 같이 쓸 그렇죠. 수 있는 것이지 예. 사유재산으로 사적 목적으로보다는 네. 공적 개념이 강하다 이런 취지인데 예.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예. 잘 맞지 않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 공개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토지 공개념이나 또는 주택 공개념이란 개념은 네. 지금 네. 뭐 존재하지는 않지만 네. 주택을 공개념으로 예. 이것을 갖고 투기를 한다든지 자기의 이익 예. 창출을 위해서 쓰지 말고 모든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 한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자본주의의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주택 공개념이 무의식적으로 뭔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호화 주택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발달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한 채가 막 1조씩 되는 주택들이 있죠. 그런 집들이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네, 집이지만 경관이 좋고 한데.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데 있죠. 그게 인정되는 이유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본인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산으로는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자유경쟁의 그래서 좀 소득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뭐 비유 포인트가 좋은 데라든가 그렇죠. 이런 데는 좀 그렇게 좀 해주고 네. 뭐 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좀 공적인 주거 개념으로서 제가 정책 입안자라면 좀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이제 그거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주의의 네. 그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네. 토지 공개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 임대 계약을 해주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임대주택. 예. 임대료 올리지 않게 네, 네.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주거 예. 생활을 할 수 있게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예. 독일 같은 예. 경우에도 별로 이 임대료가 네. 올라가지 않고 장기 네. 계약을 해요. 사적인 네. 계약일 그래서 그런 때도. 것들이 국가가 좀 관리한다고 그럴까요? 예. 뭐 이런 차원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검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여타 방송사도 많이 나가서 이런 예. 말씀을 하시니까 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본다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공적으로 나누고 공적으로 공평해지는 예.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법에는 강하니까. 그렇죠. 지금 뭐 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전세값 너무 올라가지고 집 구하지 못하고 이런 입장이 된다면 예. 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서울에서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전세 난민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세 난민.
오늘 해주실 말씀 다 해주신 예, 건가요? 예. 그러세요? 예. 다음 주간 또 예고되나요? 다음 주는 그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정 취지가 뭔지 네. 또 이 등록법에 대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등록법이 그 바뀌어야 되고 네. 또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재밌는 영화는 늘 커밍 순이라고 말을 쓰는데 예. 우리 이재만 변호사님 다음 주 기다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